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십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연휴 보내셨길 바라면서 3월 4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3월 1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서 현재 구간에 도달한 가격 차트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에 대한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가격 정체 구간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구간에서 수렴과 횡보의 형태로 상승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오버레버리지 등을 해소하는 기간이 발생할 것임을 말씀드렸고, 자, 그러한 횡보의 기준을 이러한 캔들, 이 캔들은 장중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양쪽 다 유의미한 유동성 청산이 발생했던 시점의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어떠한 범위를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가격 범위 구간 내에서 가격적인 수렴과 횡보가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 정체가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미넌스의 약세가 나오면서 알트코인 시총 차트상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러한 알트코인 시총 차트가 상단에 위치한 갭 상승 구간을 채우는 움직임이 발생하실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관점대로 동일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이런 가격 범위 구간 내에 수렴 구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수렴 구조의 상방 돌파의 움직임이 현재 관찰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중장기 추세에 반하지 않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범위 구간의 고가, 즉 이러한 캔들의 고가 구간을 돌파해내고 지지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발산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바로 이 상승을 원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압력을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 이제 선물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펀딩 비율을 보면, 자, 이러한 미결제 약정의 추세를 벗어나는 미결제 약정의 단기적인 증가가 발생하면서 펀딩 비율이 조금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좀 많은 롱포션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 구간이 그러한 구간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가격 상승 구간에서 현재 예측 레버리지 비율 역시 가격 차트를 따라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이 구간이 이제 이러한 상승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포모가 반영이 되는,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좀 롱포션에 대한 오버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롱포지션에 청산 유동성을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 즉 선물 시장의 변동성에 기반한 단기적인 스탑헌팅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관점을 좀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4시간 봉 차트 일목의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과 곧 가까워져서 이제 만나게 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자,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구간에서 수렴 행보를 거쳐가면서 현재 캔들과 구름이 이격되어 있던 이 구간은 구름이 좀 아래에 있는 구간들이죠. 좀 멀리 이격되어 있던 구간들을 크게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횡보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몇 개의 캔들 뒤에는 여기에서 가격적으로 단기 매도 압력이 나와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양운의 지지가 기대되는 구간, 즉 지지 기반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 라는 점입니다. 즉 낙폭이 발생했을 때 크게 빠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을 이제 곧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범위 구간을 확실하게 벗어날 때 조금 더 이제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둘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런 단기적인 선물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또 연휴 기간 동안 이런 구간에 횡보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거래소로 입금되는 입금 평균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즉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이 이제 많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거래소로의 입금 추이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한 와중에 거래소로 입금되는 탑 10의 비중인 거래소 내 거래 비율 매트릭이 단기적으로 또 증가한 모습을 통해서 이건 역시도 선물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여부는 조금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 관점에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가 범위, 이 캔들의 고가 범위를 확실하게 넘어서는 시점에서 상승 방향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에 포모가 올 수 있겠지만 그저 이 가격 범주 구간 내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좀 중장기적인 강세 구조가 좀 확고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시장이 지금 요즘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이 위치한 구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게임에서 지기 쉬운 구간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22년도 연말부터 이제 하락장이 끝났고 이제 추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요하게 이런 과정에서 강력하게 매수 관점을 피력했던 구간들은 이 세 군데였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각각 280%, 228%, 140% 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낸 포인트들이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매수를 받지 못했던 것은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대세 상승장일까에 대한 상승장에 대한 의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의심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또 이러한 구간 ETF 승인 뉴스가 나오고 한 차례 조정이 나왔던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이 매도를 해서 이제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1월 23일 날 제가 이 구간을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추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것을 보면 가격이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또 횡보하고 오르고 횡보하고 계속 이런 형태로 상승에 대한 충분한 조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상승 횡보 발사, 수렴과 발산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상승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이제 소화해야 되는 매물만 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거의 포인트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받았던 것은 상승장이라는 전제에 대한 불안이었다면, 자, 이제는 투자자들의 기준에서 충분한 조정을 안 주고 계속해서 상승을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할 구간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즉, 조정에 대한 의심을 하는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졌는데 혹시나 내가 사고 나면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탈출을 못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여러분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더는 것에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데이터를 또 살펴본다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현재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는 활성화된 주소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활성화된 주소의 수, 카운트를 장기 이동평균과 단기 이동평균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현재 이런 상승이 발생했던 구간이 여전히 신규 주소의 급증을 만들면서 상승되는 구간이 아니라 여전히 기존 보유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막 신규들이 막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상승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물 ETF가 촉발한 이제 기관 자금들의 매수세에 더해서 다가올 반감기까지 맞물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공급 쇼크에 따른 반사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시장의 어떤 이제 엑시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시장 이제 비트코인 가격 차트 거래소로 입금되는 주소들의 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의 고점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거래소로 입금되는 주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로 코인을 보낸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지금 구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러한 입금을 보내는 거래소로 입금하는 주소의 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구간에서 누구나 다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그러한 형태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나아갈 이제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상승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기간적인 조정 외에 가격적인 조정을 주더라도 그러한 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꺾여나가는 변곡이 아니라 추세 중에 진입 기회로서 그러한 구간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약 두 달 만에 블랙록의 IBTC는 이제 약 16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하였고 피델리티의 FBTC는 11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이제 이런 ETF에서만 두 달 만에 22조 원 이상의 축적세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로 인해서 촉발된 이러한 자본들의 수요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잠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으니까 버리고 알트코인이나 다른 대안에 몰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았을 때 최소한 이러한 구간까지 도미넌스가 빠져주어야 그런 알트코인의 대불장 시즌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트코인 시총 차트 역시도 이러한 갭 상승을 마무리 짓고 난 이후의 발상 구간이 그러한 알트코인의 알트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주봉상의 추세를 돌리려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버려야 할 때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에 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체크한 단기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3월 4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